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어제 엘라바마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덕 존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성추문에 휩싸인 로이 무어 판사가 패배를 하게 됐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주, 그리고 25년 동안 한 번도 민주당 상원의원을 선출한 적이 없는 주가 이번에는 민주당을 뽑게 된 것입니다. 어제의 선거 결과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정치적인 이즘보다도 아직 우리에게는 양식과 가치와 상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하는 의미가 있고, 내년도 2018년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뺏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원의 구조가 공화당에게 매우 허약해졌습니다. 따라서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안건들이 의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로이 무어 판사를 적극적으로 밀었던 트럼프도 역시 패배자다, 그런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패배한 로이 무어 판사는 남부주에서 보수주의 그리고 기독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숨은 이면에는 9명의 여성으로부터 성추행을 했다는 고발을 당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어제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 패배 시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항상 섭리하신다, God is always in control 이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어제 엘라바마주 상원 의원 선거 결과는 어떤 것인지, 선거가 의미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또 내년도 전국의 변화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 결과입니다. 민주당의 덕 존스가 49.9%를 득표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로이 무어가 48.4%를 득표를 했습니다. 보통 엘라바마주를 reddest of red states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부주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주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발붙이기가 매우 어려운 주죠. 그러나 이번에 이 기존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게 됐습니다. 그것은 로이 무어의 성추문 때문입니다. 가장 청렴하고 도덕적인 인물의 이면에 숨은 이야기가 워싱턴 포스트에 의해서 폭로가 됐는데 9명의 여성들, 그 안에 미성년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이 민주당 후보의 승인을 따져본다면 첫째로 이 사실이 폭로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섹스 스캔들도 지금 있습니다만은 무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민심은 어제 결국 로이 무어 플러스 트럼프 모두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도덕과 윤리와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어제 표 분석을 해보면은 서버브 지역 그리고 부자 동네, 교육을 많이 받은 시민들이 대거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를 꺼렸던 사람들은 무명의 제3후보로 갔는데 그 표가 자그마치 2만 표나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엘라바마주의 흑인들이 대거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스페셜 일렉션, 그러나 어제는 대선 때처럼 투표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엘라바마주의 흑인 표 구성은 28%나 됩니다. 이 표가 내년도 중간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것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의 승자인 덕 존스, 63세고 연방검사 출신입니다. 바로 1963년도에 엘라바마 버밍함에서 일어났던 침례교의 폭파 사건, 이 수사를 성공적으로 해서 KKK단들을 대거 기소했던 그 인물입니다. 그는 어제 승리 연설을 통해서 우리는 권위와 존경과 법치가 우선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정치권의 일치와 화해를 주창을 했습니다.
패자인 로이 무어 어제 패배 연설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는 개표 시에도 승리 연설을 위한 원고만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패배 후에 주가 섭리하신다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트럼프의 반응입니다. 그는 어제 승리를 축하하는 트윗을 보내면서 그러나 이 승리는 잠깐일 것이다.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여운을 남기면서 역시 패배에 승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16명의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고발을 당한 상태인데 6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의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고 결국 그들의 목적은 이 케이스를 의회 조사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앞으로의 영향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2018년도 의회 구성입니다. 하원은 민주당 다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원은 굉장히 어렵다는 전망인데 내년도에 민주당 상원 의원이 재선에 나서는 사람이 25명이나 됩니다. 그중에 10명이 트럼프가 승리한 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공화당 출신의 상원 의원들은 재선에 나가는 사람이 8명뿐입니다. 그러나 어제 형편대로 만일 진행이 된다면 지금 공화당 상원이 위협을 받고 있는 지구가 한 3개 정도 되는데 애리조나, 네바다, 테네시 여기입니다. 여기서 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상원 공화당 이제는 51표입니다. 겨우 한 표 차이로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상하원 다수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상원 한 표 차이는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공화당 내에 온건 의원들이 2-3명 있는데 마치 오바마 케어 철폐 때처럼 반기를 얼마든지 들 수가 있는 인물들입니다. 트럼프의 주요 안건들 지금 법제화되는데 그 실적이 극히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지금 텍스카드 문제도 상하원 단일안이 나와서 다시 최종안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벌써 민주당 측에서는 덕 존스 상원의원 취임식 이후에 이것을 표결에 붙여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취임이 12월 말에서 1월 초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은 지금 단일안을 빨리 통과를 시키려면 한 2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어제의 결과 당연히 트럼프의 패배다 하는 결론이 나 있습니다. 공화당 본부와 공화당 지도부가 모두 내년 선거에 영향을 우려해서 로이 무어에 대한 지지를 유보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만은 올인을 했는데 그러나 공화당 후보가 보기 좋게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지난 대선에서 엘라바마주에서 28%나 이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에서 어제 크게 망신을 당한 격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와의 아슬아슬한 협조 관계가 오래 계속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것이 지속될지 이것도 문제입니다. 어차피 정치평론가들은 투표 전에도 이번 선거가 공화당에게 매우 불리한 선거라는 것을 예견을 했었습니다. 공화당 후보가 패하면은 공화당이 당연히 패하는 것이고 공화당 후보가 승리해도 공화당은 패할 것이다. 왜냐 내년 선거에서 악기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예상이었습니다. 로이 무어 판사는 극보수계 시민들에게는 영웅으로 취급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모세 10계명 판 제거에 불복을 했고 동성애 결혼 증서 발부 명령에도 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보수계 시민들은 그는 성서에 근거한 선지자다 이런 취급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같은 에이시안들을 옐로다라고 비하하는 호칭을 서슴지 않고 썼고 인디안을 레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동성애자들을 선천적 악마, inherent evil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또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 자신은 14살짜리, 16살짜리 미성년 여성들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물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여인들을 나는 알지도 못하노라 라고 계속 부인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투표인들은 그의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12월 13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치러진 엘라바마주 사관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더그 존스 후보가 공화당 로이 무얼 후보에게 1.5%포인트 차이로 박빙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존스 후보는 49.9%, 무얼 후보는 48.4%, 기명투표는 2%입니다. 이는 흑인들과 백인 진보주의자들 그리고 로이 후보의 성추행 의혹을 견딜 수 없었던 보수주의자들 간의 연대가 이뤄진 덕분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엘라바마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지난 1992년 이후 25년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무얼 후보의 패배로 집권 여당의 과반 의석마저 흔들릴 위험에 처하면서 이중의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전체 상원 의석 중 52석이었던 공화당 의석이 51석으로 줄어들면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할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한 의회 문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승리는 승리라며 존스 당선인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불 중 베레어 지구의 단독 산불은 노숙자들이 한 캠프장에서 불법적으로 피운 취사용 불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소방당국은 어제 405번 고속도로 아래 세풀베다 거리 부근에 있는 한 노숙자 캠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노숙자 캠프로 인한 산불 외에 다른 산불들의 원인은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어제 우리는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첫 만남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됐으며 북한의 첫 번째 폭탄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외교적 해결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비핵화 약속 없이는 대화도 없다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돼 주목됩니다. 세계 최대 이슬람 기구인 이슬람 협력기구가 지난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슬람 협력기구 회원국 대표단은 오늘 이스탄불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선언을 거부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리노이주 내의 가정방문 의료 행위에 사기 등 문제점이 많다고 트리뷴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홈케어 의료업체들이 사기를 통해 부당 이득을 보고 있으며 의료진의 의료 행위도 규정을 벗어난 예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료업체들은 양로원 입주를 원하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상업 중이나 당국의 감독이 소홀한 상태라고 이 기사는 전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마약을 섭취한 운전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경찰은 음주운전처럼 효과적인 마약 특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 케이스로 캐롤 스트림 경찰은 마약 운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장비와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이비피어의 대형 호텔이 곧 착공됩니다. 네이비피어 동쪽 호숫가에 위치할 이 호텔은 객실 222개의 규모로 지붕에 3만 스퀘어피트 넓이의 식당도 들어섭니다. 착공은 4달, 완공은 2019년 여름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7도, 밤 최저 17도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낮 기온이 내려가겠고 낮 최고 29도, 밤 최저 22도입니다. 금요일은 오전에 흐리다 오후 들어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32도, 밤 최저 28도. 토요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40도대로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41도, 밤 최저 32도입니다.